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장영주 교감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강의는 마치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그간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그런 점이나 아니면 더 자세히 듣고 싶은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중등방학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전 질문을 정말 많이들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룹핑을 하다 보니 여기 질문 주신 분 예비 중학생 때 방학 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주로 학습 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쵸. 예.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가다 보니 우리 아이가 공부는 잘할까 당연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옆에 붙여 앉혀놓고 자, 엄마랑 같이 이 문제집을 풀어보자 하면 아이들이 푸나요? 아마 싫어요. 일부 아이들은 내 엄마하고 옆에 앉아서 푸는 아이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상당수의 아이들은 아,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그럴 거예요. 자꾸 그러시면 이제 아이가 방문 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쵸.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가. 뭐 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면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독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이, 뭐야, 너무 뻔한 얘기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왜 누구나 독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뻔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겠습니까?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TV 예능 프로에 그 EBS 국어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국어 성적은 잘 오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프로를 이제 봤었는데 그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뭐였나요? 독서였잖아요. 독서예요, 어머님, 아버님들. 맞습니다. 네, 이 시기가 아니면 또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애들이 또 은근히 바빠요.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그쵸. 부족한 과목 공부도 해야 되고,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오히려 더 바쁩니다. 지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제가 권장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넓은 범위, 넓은 주제의 독서를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덜 컸잖아요. 많이 큰 것 같지만 아직 많이 덜 컸거든요. 그러니 생각을 어떤 한쪽 방향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여러 경험들을 해보는 게 좋은데 몸으로 하는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한 경험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에도 좀 분야도 좀 다양하게 너무 소설만 읽지도 말고 또 뭐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을 위인전 같은 경우도 이 나이 때 다시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읽히는 법이니까 맞아요. 네, 읽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게 독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독서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독서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도 잘 안 했는데 중학생 되면 더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사고의 확장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분야를 스펙트럼을 넓혀서 읽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자유학기제 기간에 수업 진도는 어느 정도로 나갈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현실적으로 선행학습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수업 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년치 연간 계획을 2월 말까지 다 세우세요.
사실은 다 세우고 저희 결제도 받습니다. 저희 하는 업무 시스템상에 선생님들이 몇 월에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수행평가를 할 거고 배점은 어떻게 되며 이 부분의 진도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내부 결제까지 다 받아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해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수업 정상적으로 다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아닌 기간에 비해서 조금은 가벼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주제 선택 활동이나 진로 탐색 활동이 병행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분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냥 알고 계신 진도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친척들도 저에게 물으세요. 자,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해봐.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그거 고민하실 시간에 자녀와 함께 책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중학교부터는 본인의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저는 교감 되기 전에 과학교사였어요. 과학 과목인데 과학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정말 어쩔 수 없이 대단원 들어가기 전 첫 시간에 뭘 하느냐면 32쪽부터 62쪽까지 일단 눈으로 읽자. 눈으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봐. 이걸 대단원 들어가기 전에 매번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요. 단어의 뜻을 그쵸. 국어사전 펴놓고 단어 뜻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니잖아요. 독서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단어 뜻이잖아요.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단원 들어갈 때마다 동그라미를 다 치고 모르는 단어 나만 모르는지 옆 친구도 같이 모르는지 같이 맞춰가지고 단어 리스트 만들어서 단어 공부를 하고 진도를 들어가야지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서 단어도 많이 알고 문해력도 많이 길러진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좀 줄겠죠. 그래서 독서하는 걸 그냥 사교육 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분과 함께 책 읽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진짜 어휘력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외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해도 어휘력이 확실히 갖춰져 있어야지 조금 더 문해력이라든지 뭐 대화하는 회화라든지 이런 걸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어휘력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문해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사실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채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막 열띤 토론도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추려서 저희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초등학교에서 같이 지내던 아이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같은 중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 아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업 성적만큼 어쩌면 보다 더 큰 비중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아이는 지금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는데 학교는 가야겠고, 근데 언제까지 집안에서 또는 부모님 품 안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개척해야 되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 학교와 부모님이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캐치가 된다면 일단 먼저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친구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지도할 테니 학교에서도 좀 관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래? 누구랑 누구랑? 그럼 좀 잘 봐야겠다 하고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댁에서는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랑 좀 수다스럽게 수다 타임을 좀 가지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농담처럼 웃으면서 하셔도 돼요. 이게 아이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 되고 무서운데 어머님 표정부터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너 오늘은 잘 지냈니? 이러면 아이들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오늘은 어땠어? 좋은 일은 뭐가 있었어? 오늘 급식 반찬 뭐 나왔니? 어머 너 좋아하는 건데 맛있었겠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 마음속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건 사실은 다 사례별로 다 달라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서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안 묻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 얘기를 간간히 좀 했는데 저희 아이도 키도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더 큰데 어떤 날은 잘자 하고 가놓고 또 밤에 이제 기어이 엄마 침대로 이렇게 삐짓고 막 들어와서 귀여워. 엄마 테라피가 필요해. 아이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안아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다 큰 놈이 징그럽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뭔가 있었구나. 그냥 아무 말도 묻지 말라고 하니 그냥 아무 말도 묻지 말고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아이고 그래. 뭐 자고 나면 내일은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 테라피가 필요할 때는 그냥 묻지 말고 안아주시고 그냥 같이 손 잡아주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주시고 아이가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는 조금 바쁘더라도 밀어두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호응해주고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러는 동안에 아이의 마음 그릇이 자라게 돼요.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힘든 이유는 자존감이 떨어져서거든요. 나는 아닌데 주변 애들이 왠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그거 실제로 비웃었는지 안 비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거는 실제로 그런 나쁜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상황이든 자존감이 떨어져서든 어쨌든 아이의 마음 그릇이 좀 자라고 자기 효능감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멘탈이 무너진다 이렇게 멘탈을 회복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어할 때는 집에서라도 실패의 경험보다는 성공의 경험을 좀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작은 일부터 네 방의 책상 정리부터 하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해보면서 성취를 느낄 수 있게끔 성공의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하면 자기 효능감은 분명히 향상이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효능감이 향상이 돼야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기죽지 않아요. 어깨 피고 다닐 수 있고요.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갈등 상황에서도 그래 해결해보자 하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줄까요가 아니라 부모로서 도와줄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신 걸로 봐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부모님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마음 이런 거 아이들이 아마 다 알 거고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마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학교 입학할 거라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아마 이 사전 질문 중에서 방금 답변 주신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와 소통을 많이 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토닥토닥 이렇게 다독여주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또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가 좀 단단한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해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부터 이제 토닥토닥 해주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잘한다 잘한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 네. 사랑 많이 받는 친구일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현장에서 질문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질문들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신입생 잠재 능력 검사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신학기 학생 검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검사제의 이름은 다양한데요.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적성 검사 아니면 흥미도 검사 뭐 그런 류의 검사들이 있어요. 심리 적성 검사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 능력 검사 하니까 왠지 무언가 어마어마한 걸 검사하는 것 같은데 그 심리 검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검사 결과지가 담임 선생님들께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학생용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집으로 보내드리는데 그거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강점이고 이런 부분은 약점이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담임 선생님들은 그 통계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반에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하고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면 딱히 이렇게 부담 갖거나 긴장하실 필요 없이 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고 네. 아이들이 검사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혹시 뭐 학력에 대한 거, 학업에 대한 거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질문이 올라왔던 게 디버스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디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사용을 아직 못 네네, 해봤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혹시 디버스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수업 시간에 디벗을 씁니다. 기본 원칙은 수업 시간에 쓰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발표 자료, PPT 자료 같은 것들도 디벗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과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센서들 중에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 디벗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실험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음악과도 음악과의 특성을 반영해서 국어과도 국어과의 특성을 반영해서 글쓰기 수업 이런 거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다 손글씨, 물론 손글씨도 중요합니다만 서술형, 논술형 연습 같은 거 할 때는 아이들이 자판으로 이렇게 치면서 글쓰기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무려 30년 막 전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진짜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면서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맞춤법도 틀렸고 여기는 이런 부분 고쳐 써라 이런 거 맞아요. 했던 활동을 요즘은 디벗이라는 기계로 아이들이 타이핑을 해서 글을 올리면 선생님이 거기에 이런 댓글 형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발표용 자료를 만들 때에는 애들이 거의 디벗 없이는 발표용 자료를 못 만들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영어 시간에 발음한 것을 녹음을 해서 다시 본인 발음을 들으면서 교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교과목별로 교과 특성에 맞게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벗을 이용해서 딴짓을 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앞에서 선생님은 진도 나가고 옆에 친구는 막 글쓰기 게임하거나. 하느라 우리 애만 거기서 게임하고 있을까봐 어머님들이 그거 어떻게 되나요?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일단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리스트가 있어서 그걸 서버에서 아예 딱 차단을 해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앞에서만 이렇게 있지 않고 교실 계속 순회 지도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 이렇게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수업 시간 아닐 때 집에 가져가기를 강력하게 원해서 집에 보냈는데 집에서 딴짓을 하거나 부모님이 걱정할 만한 일을 한다? 그럼 집에 가져오지 않도록 신청 안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집에 가져오고 싶어요는 부모님이 신청을 하시는 건데 그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만 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관리하였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디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짜 뭐 특정한 과목에서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로 게임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학교에서 소통 관련돼서 카카오톡 사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원 선생님께서는 좀 뭐 사용 사례나 이런 거 좋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질문이 정확한 의미를 제가 지금 캐치하지 못했는데요. 네. 학교와 학부모님의 카톡 사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학생들이 친구 간의 카카오톡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네, 헷갈리는데, 학교와 학부모님과의 카카오톡 사용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들 중에 그 반 학급 담임 엄마들을 다 이렇게 한 카카오톡 방에 모아서 이렇게 소통 창구로 활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부. 네. 근데 그걸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공식적인 채널이 있고 아까 그 가정통신문 알림하는 그런 알림 앱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는 그런 그 앱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일부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손에 있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어서 그거는 학교와 학부모님과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아이들의 핸드폰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없으시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아마 더 학교와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본 예절을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이런 온라인 소통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꼭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보다 더 구체적인 경우에는 댁에서 자녀분과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답변 주셨는데 아까 이제 또 얘기 주셨던 것 중에서 카카오톡을 깔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또 논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답변 주신 것대로 토대로 듣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학교와의 관련성으로 보셨을 때는 공식적인 통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로 가정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독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등에서 좋은 독서 방법 등 학습과 관련돼서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함께 읽으세요. 바쁘시더라도 네. 함께 읽으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이 쭉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보실 수 있고요. 학교 도서관 아니면 댁에서 가까운 어떤 공공도서관에 가면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이 쭉 있어요. 그 책을 정해서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고 그 책의 주인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야, 여기서 얘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넌 어때? 이런 거. 처음에는 애들이 엄마 이렇게 왜 그런 닭살스럽게 왜 그런 걸 안 하던 짓을 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이 주인공이 이랬잖아. 나 그때 진짜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분들과 소통도 되고요. 바른 독서 교육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는 학교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교과 수업 시간에 국어과 같은 경우에 독서를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 활동, 독서 후에 하는 뭐 토론 활동, 독서 후에 하는 땡땡땡땡 활동, 이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아이가 책을 읽어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꼭 읽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독서 교육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6 새내기 학부모 교육에 참여를 하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접속을 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나은 교육,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만족도 조사와 같은 참여로 인해서 여러분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가 잘 취합을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 참여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오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같은 주제로 2026 새내기 학부모 교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늦게 오셨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수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오후 7시에 다시 한 번 더 시청하시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초등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의 마음 건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리고 장영주 교감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